네,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사건팀 정다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한민국을 분노에 빠뜨렸던 이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개월여 만에 나왔는데요. 먼저 재판 결과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또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우선 양모, 장모 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판부는 장 씨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된 혐의인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예. 정인이의 사인이 췌장 절단 등 복부의 손상이었는데 장 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게 여러 정황상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복부를 밟은 시점도 사망 당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재판부는 장 씨는 불과 입양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부터 무기한 격리시켜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이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재판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는 안 씨가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요.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이 양모 장 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가 이 여부였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장 씨를 기소할 때만 해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을 적용했습니다.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해서 살인죄를 추가한 건데요. 고의성 없이는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가 심각하게 손상되기가 힘들다고 본 겁니다. 예. 이 3달간의 재판에서는 끝까지 이 고의성 여부가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서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근거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는데요. 당시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했던 법의학자는 이 재판에 출석해서 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수술로 팔을 쓰기 어려웠던 장 씨가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을 했고요. 또 다른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 부검의는 정인이 신체 여러 부위에 골절 등의 손상이 많았다면서 이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 장 씨는 이 밥을 먹지 않아서 폭행하거나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는데 다만 아이를 밟거나 던진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살인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애초에 상습적인 학대로 정인이의 복부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때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폭행을 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장 씨 변호인이 주장했던 CPR, 즉 심폐소생술 등의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만을 하는 걸로는 췌장 절단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끔찍한 학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컸고요. 참 논란도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법원 앞에 많은 시민들이 모였죠. 분노한 시민들은 이 첫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 근조화환을 두고 검찰에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요구했고요. 공판이 열릴 때마다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과거 재판 뒤에 취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죠. 아이 엄마가 복부에 외력 깐 적 진짜 없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신경 한 말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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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송합니다.
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올랐죠. 정인이가 입양된 후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요. 예.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자 경찰은 당시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 서장과 담당 경찰관들을 중징계했고요.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 알코올 중독과 피해 아동의 과거 진로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현 서울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였고 후임으로 여성 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장을 발령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장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죠. 예. 한 유튜버 장 씨가 한 유튜버가 공개한 건데 이 장 씨가 남편에게 쓴 거라면서 공개한 건데요. 그 편지에는 친딸에게 영어책을 읽어주라는 말과 함께 이민을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참 정인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유사한 사례까지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인이 사건 7개월 만에 또 유사한 사례가 경기 화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양부 A씨는 이 2살배기 입양아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아이를 수차례 때렸고 그 뒤로 잠든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등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료진이 보니까 뇌 손상뿐만 아니라 아이의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요. 의식을 잃은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A씨는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유치장을 나서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학대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네,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입양기관에서 방문 조사까지 했지만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네, 이 사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관련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우후죽순 쏟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특히 국회는 정인이의 이름을 딴 정인이법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예. 학대로 아동이 숨지면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그리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정인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문제는 이 학대 가해자들이 법 적용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대가 있을 때 사후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에 맡겨진 입양 체계에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담당 기관이 아이의 상태를 체크할 때 부모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실제 아이의 양육 상태와 또 신체 건강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139명은 중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대통령 직속기구가 조사하도록 한 아동학대 특별법도 발의했지만 현재 상임위조차 법안 심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법도 조속히 제정돼서 정부와 사회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비극적인 사건이 터질 때 이 반짝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정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